일상의 모든 것을 분석하다. 마이너스 분석실의 서반장, 홍반장. 진반장입니다. 네, 요즘 불황인 한국 영화계에 오랜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은 멜로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바로 만약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의 우리 이 영화와 함께 이 영화의 원작 영화인 먼 훗날 우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헤어진 연인을 만나는 일이 잘 없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헤어진 그 두 연인이 만나서 뭔가 회상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잖아. 아직 서로에게 뭔가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뭔가 그때 우리 참 좋았는데 약간 이런 회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과거의 나의 철없던 시절에 사귀었던 연인, 첫사랑 이런 거를 굉장히 떠올리게 만든 영화가 아닐까 싶어. 어렸을 때의 미숙하지만 행복했던 기억과 더불어서 미숙했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베이징이나 서울이나 둘 다 정말 살아가기 힘든 곳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 청춘들이 느껴가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연애의 소소한 행복과 더불어서 불행함도 함께 다루는 영화라고 볼 수 있지. 이들이 갑자기 왜 헤어지게 됐는가? 헤어지게 되는 그 원인을 또 파다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게 유효하지만 특히나 이제 20대 때 또는 30대 초반 때의 일들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영화에서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이 영화가 특히 요즘 많은 세대들한테 소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나도 막 저런 적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운다면서 그러더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잘 공감이 안 되는 부분에 보통 헤어질만 하니까 헤어지는 거고 내가 뭐 다르게 행동했다면 안 헤어졌을까? 뭐 이런 미련을 갖고 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는 연애할 때 내 감정을 되게 충실하게 표현하고 물론 나도 되게 미숙한 시절이 있었으니까 잘 못해준 부분들은 미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게 엄청 후회되거나 아쉽거나 그때 안 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잘 이입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첫 번째로 좀 집중하는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후회.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랬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우리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이잖아. 그러면은 중국판이나 한국판이나 그런 동일한 메시지에서 뭔가 이야기들이 빌드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나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막 그게 막 이입되거나 그래서 눈물이 나거나 이렇진 않았지만 두 개의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로서는 저들이 왜 서로를 그리워하고 회상하고 또 추억하고 또 다시 만났을 때 반가우면서도 슬프면서도 왜 저러는지는 충분히 납득이 됐어. 그냥 그들의 연애 안에서는. 나처럼 쌉티인 사람을 설득했으니까 나름 주인공들의 서사를 그 캐릭터를 되게 잘 만든 영화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특히 그 중국판이든 한국판이든 우리 세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잖아. 등장인물이 딱 비슷해. 우리 나이 때의 등장인물이기도 해서 우리 나이 지금 현 시점. 현 시점 우리 나이 때. 그러니까 흑백으로 표현이 되는 장면이 지금 현재고 그치. 컬러로 표현이 되는 게 오히려 추억, 회상 씬인 거잖아. 그러니까 흑백의 우리 그리고 컬러일 때의 경험도 우리가 동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2007년에 한 22살, 4살의 얘기니까 우리랑 거의 비슷하지. 그치. 나도 사실 진반장이랑 좀 비슷하게 막 그런 연애 감정에 대해서 별로 공감이 안 됐어. 나도 막 철없는 식의 그런 사랑을 해봤다면 조금 더 공감이 됐겠지만 나는 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이해는 잘 안 됐지만 나는 어떤 점이 그냥 와닿았냐면 우리가 이제 30 몇 살, 30대 후반 막 40대가 되고 나면 10대, 20대 때 그 젊음이 그립잖아. 그래서 막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꼭 연인에 대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때 20 몇 살일 때 그 막 파릇파릇하고 막 미숙했던 그 자신의 시기가 너무 다시는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스토리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 미숙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
미숙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가지고 서로를 생각했는가.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미숙했던 시기에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판 만약에 우리는 철저하게 멜로 문법으로 좀 답습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 근데 중국판은 거기에 조금 사회적인 메시지가 좀 더 들어갔다라고 보이긴 하는 거야. 지금까지 구조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 구조를 중국판과 한국판 영화가 어떻게들 다루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나는 한국판도 한국의 현실 되게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이 주택난 겪고 막 집을 옮겨가고 본가가 서울에 있다는 게 사실 되게 권력이잖아. 한국 사회의 어려움도 잘 그렸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그 중국판하고 비교해봤을 때 한국판이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은호가 사는 집의 한 반도 안 되는데 너무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렵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 그게 좀 아쉬웠어. 그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 중국판으로 보면은 젠칭과 샤오샤오라는 두 남녀, 그리고 한국판으로 보면은 은호와 정원이라는 남녀, 그리고 그 둘이 상경을 해서 서울살이와 베이징살이를 하는데 어느 쪽이 더 힘들어 보이냐? 이 얘기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 물론 은호와 정원이 맞닥뜨린 서울살이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화를 같이 봤기 때문에 베이징살이를 함께 목격을 했잖아. 근데 2006년의 베이징은 내가 보면서 저건 한 한국으로 치면 70년대, 80년대 정도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서 2006년의 베이징과 2006년의 서울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까지는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선 조금 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바뀌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 누가 분석한 거 보니까 그게 좀 더 와닿더라고. 우리나라는 대학생이어도 집에서 좀 지원을 좀 해주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안 그런 집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집을 할 때 분명히 좀 도와주신단 말이지 부모님들이. 근데 중국판에선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맞아. 좀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면은 사실 정원이가 처음에 살던 그 햇볕 한 줌 들어오는 고시원 거기에서 둘이 살았어야 되는 게 맞아. 아닌가. 그러니까 두 영화를 비교해 보면 중국판의 주인공인 젠칭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본인의 꿈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 베이징에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위태위태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한국판의 주인공인 은호는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그러니까 주유소에 알바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원이가 주유소에서 알바하니까 나는 얘랑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주유소 알바를 하는 느낌인 아 맞네. 거야. 정원이 보러 주유소 알바 시작한 느낌이었어. 돈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는 알바하는 장면이 없었어. 없었어. 그냥 뭐 대학 생활이 그냥 조금 평범한 대학생처럼 그려졌고 그래서 사실 딱히 알바가 필요한지 안 한지 우리가 정보가 없다가 정원이가 일하는 걸 찾아내가지고서는 거기서 갑자기 알바를 시작하는? 조금 더 처절함이 느껴지는 거는 중국판 영화가 훨씬 처절함이 느껴진 거야. 자기가 이 일을 당장 안 하면 정말로 이 베이징에 발붙이고 있지를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진짜 그 영화를 보면서 느껴졌거든. 근데 한국판은 둘의 사랑 이야기를 알록달록하게 표현하고자 한 그 의도가 보였다고 할까? 그래서 한 공간에 얼른 뭉치게 만들어서 둘이 뭔가 관계가 맺어져야 돼에 좀 더 집중을 한 느낌이었어. 중국판이든 한국판이든 베이징과 서울에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게 주요한 컨셉이잖아. 그 메시지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온 거는 중국판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공간 설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지금 느껴지는 건 젠칭도 사실 처음부터도 샤오샤오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샤오샤오가 막 이상한 부자 남자 막 만나고 이럴 때도 아 그런 애 만나지 마 차라리 나를 만나 이렇게 못한 게 자기도 지금 칸막이로 나눠진 그런 주거에 살고 자기도 알바해서 겨우겨우 베이징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얘 하나를 더 건사해서 아, 언제든지 나한테 와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샤오샤오가 누구를 만나도 보내줄 수밖에 계속 없지. 보내주고 이랬던 것 같거든. 근데 은호는 언제든지 정원이를 받아줄 수 있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게 맞아. 그렇게 부담은 아닌 것처럼 보였었어. 둘이 살아도 괜찮은 집 사이즈. 아까 서반장이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야 그냥 집 평수가 줄어드는 정도 아닐까? 그냥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분량을 해서 좀 적은 집으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처한 상황이 중국에서 그 샤오샤오와 젠칭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물론 그 당시에 사회 구조가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느끼는 지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시점은 연인이 되기 전의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두 남녀가 얼마나 힘들게 이 삶이라는 걸 부여잡고 있느냐라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 영화를 풀어간다라고 하면 중국판이 훨씬 처절하다라고 느끼는 거지. 우리가 서울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작은 집들이 많은지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맞아. 저 집 정도면은 아주 좋은 집인데. 약간 뭐 이렇게 고시원 되니까. 나도 이제 고시원에 살아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 초년생도 아닌 거잖아.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부모님의 도움. 물론 이제 은호가 전남 고흥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둘 사이가 되게 좋고 그 아버지가 일부는 도움을 줬겠구나라고 이제 뭐 생각이 정도는 해주셨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고 특히나 우리의 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인 거잖아 그게. 또는 이제 뭐 기숙사에 살 수도 있는 건데 자취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부모님 도움 없이는 아예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제 베이징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그 캐릭터들을 보면은 얘네는 진짜 버티려고 하면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가 필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기에서 버티고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아. 중국과 한국이라는 공간 설정의 차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한국 캐릭터들도 조금 더 처절한 상황으로 묘사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조금 더 인물들이 힘들었어야 나중에 이들이 갖게 되는 그 스토리 라인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구성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뭔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 처지에는 사랑이 사치다. 그래서 관계를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걸로 가려면 조금 더 어려웠어야 되지 않나. 물론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맞아. 다르니까 그 안에서의 정원이나 은호는 그 정도의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캐릭터였을 수도 있지만 더 힘든 상황들을 막 겪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런 나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웠어야 된다. 약간 중국판 버전에서 설정된 정도로 어려웠으면은 저 둘이 헤어지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이해되고 당연한 거다. 너무 당연하고 그게 저들한테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맞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 됐을 때 또 그게 또 대비가 극적이고 약간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긴 해.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약간 멜로 영화의 문법인 것 같아. 이 둘이 예쁘게 데이트하는 모습을 찍어줘야 하는 거야. 멜로 영화에서. 예쁜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것만 보여줄 수 없어서 아니면 그렇게 또 했던 너무 거지. 어려운 상황인데 연애를 하고 있으면은 저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연애를 하고 앉아 있어? 이러면서 이입을 못 하나? 맞아. 연출적으로도 드러나는 게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은호와 정원의 연애는 좀 찬란했다. 영상의 화면 구성 내지는 그 영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비가 그렇게 크지 않아. 어두움과 밝음의 톤, 영상 때깔 자체라고 하지. 대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좀 밝아. 이미지 자체도. 근데 중국판을 보면 진짜 대비가 엄청 도드라지잖아. 어두운 건 한없이 어둡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거의 밝은 지점이 없지. 근데 문가영 배우가 너무 예뻐서 그 장면이 너무 밝아 보인 거 아니야? 왜 그거 알아? 오드리 헵번이었나? 누가 나오는 흑백 영화인데 칼라로 인지되는 거 있거든? 너무 예뻐서? 약간 그런 것처럼 문가영 배우가 너무 반짝거려서. 근데 이제 연출 자체도 그렇게 한 것 같아. 근데 인정해. 그러니까 중국은 그 주거 자체도 되게 좁고 어둡고 그래서 그 공간에 있을 때 그냥 진짜 어두운 장면 많았고 그러니까 한국판은 실내도 조금 밝게 촬영이 된 것도 있고 창문도 크고 근데 중국판은 진짜 그 대비가 완전히 도드라지니까 영상을 보면서도 너무 힘들겠다. 보는 사람도 체감을 하게끔 그렇게. 아 그러네. 과거 시점이 컬러였지만 중국 거는 좀 암울한 컬러였다라고 하면 한국판은 정말 찬란한 진짜 찬란한 청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 명암 대비가 확실히 차이가 있어. 그 대비와 컬러 그레이딩된 톤 확실히 우리나라는 멜로 영화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나는 오히려 중국판 먼 훗날 우리는 이야 이건 완전 다큐멘터리인데 중국판이 훨씬 농도가 짙다. 나는 그거에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계절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여름도 나오고 막 봄도 나오고 맞아. 그러니까 옷도 가볍고 예쁘기도 하고 뭐 반짝반짝하고 꽃도 피고 막 나무 색깔도 있고 이런데 중국판은 계속 춥고 눈 오고 막 다 싸매고 있어야 되고 벌벌 떨어야 되고 이러니까 가난이 사실 여름보단 겨울에 티가 난다고 맞아,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름은 어떻게든 그냥 버티면 되지만 겨울은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더 처절하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해. 매해의 얘기가 나오지만 마지막 날과 새해의 첫날을 항상 다루잖아. 그리고 춘절이 굉장히 큰 이벤트이고 각 장에 전환을 하는 그런 역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버전은 좀 그런 게 많이 희석이 됐고 그냥 이 인물에만 너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배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 그래서 겨울로 시작하고 먼 훗날 우리는 만약에 우리는 여름으로 시작하잖아. 그리고 여름이라는 계절이 특히 중요하게 활용이 됐던 것 같아. 우리나라 판에서는. 자막 올라갈 때 원작 책 제목이 올라가는 거야. 그걸 보고 난 딱 이해했어. 원작 책 제목이 춘절 집에 가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 그 과정, 그걸 중심으로 한 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뭔가 사랑에 좀 더 방점을 찍었다면 원래 원작의 원작은 가족, 뭐 집, 고향 뭐 이런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닐까 싶어. 공통적으로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되잖아. 남자 주인공들의 본가. 근데 이제 식당.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 혼자서 지키고 있는 그 식당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근데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중국판에서 다루는 방식과 한국판에서 다루는 방식이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 한국도 거의 명절 때 가긴 마찬가지긴 한데 설날만 간다. 그리고 거기가 막 가족들이 막 모이는 장소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홀로 지키는.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가는 맞아. 느낌? 약간 이게 맞아. 명절이라서 딱히 갔다 이런 음.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버지가 있는 공간이라서 가는 느낌이었다면 중국판에서는 진짜 바쁘게 베이징 생활을 하다가 춘절 때 겨우 한 번씩 가고 못 가기도 하고 대신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아버지도 점점 노쇠해 가고 찾는 이도 점점 줄어들고 이런 게 그려지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가게도 중국판이 되게 동화적으로 맞아. 낡은 건물이긴 하지만 되게 동화적으로 보였었어. 그 고흥에 있는 한국판의 식당은 상징적인 공간으로 써지진 않은 것 같아. 공통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묘사가 되긴 하지만 훨씬 가기 어려운 곳이다는 중국판의 아버지 댁. 그 공간을 묘사하는 농도만 따져봐도 우리나라판은 가족으로 확장을 시키기보다 그냥 두 남녀 은호와 정원이의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 중국판은 젠칭의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오잖아. 가족의 이야기로 확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거든.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왜 맨 마지막은 사실 둘 다 똑같이 끝나잖아. 아버지 편지를 읽으면서 끝나잖아. 근데 중국판에서는 그 장면이 되게 마음이 짠했거든. 근데 우리나라판은 그렇게까지 아버지랑 이 여자 주인공이 라포가 없어 사실. 그걸 관객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아버지를 중요하게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막 이렇게 탁 된다는 게 좀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편집 과정에서 덜어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냥 두 인물에 집중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여주들한테 쏟고 있는 마음 자체가 중국판이 더 애절하잖아. 나중에 젠칭이 샤오샤오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갔을 때도 그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샤오샤오를 찾고 샤오샤오인 줄 알고. 샤오샤오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애틋한 마음이 거기에서 더 느껴졌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샤오샤오도 젠칭의 아버지를 굉장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특히나 의지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었다면 정원이가
은호의 아버지를 대하는 건 그냥 밥 한 번 먹으러 왔어요. 딱 요 정도인 것 같은 거야. 그 이상의 뭔가 교감이 없는데 나중에 엔딩 씬에서 그 편지를 읽었을 때의 정원이가 확 사무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입이 안 됐달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장면이 별로 없었어. 중국판에 비해서. 은호 아버지가 정원이를 찾는 장면이 별로 없었어. 중국판에서는 이번에 샤오샤오는 안 오냐 뭐 전화하는 장면도 있고 뭐 샤오샤오랑 언제까지 만날 거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뭐 계속 그 아버지가 샤오샤오를 언급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한국판에서는 그냥 정원이가 갑자기 가서 밥 먹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장면은 있지 그 아버지가 정원이는 잘 지내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 게 거의 없지 않았니? 아무래도 둘의 꽁냥꽁냥 장면이 더 많아지면서 그 아버지와의 교류 장면이 좀 분량적으로 좀 적어진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물 설정을 봤을 때 여자 주인공인 한국판의 정원이는 이게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 진짜 부모님이 없는 고아아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게 된 가족이기 때문에 은호나 은호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관객들이 상황적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들에게 가지는 애착을 근데 어떻게 보면 샤오샤오는 있는 이만 못한 엄마긴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젠칭과 젠칭의 아버지에게 가족 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 게 더 이해가 됐거든요. 맞아. 그래서 물리적인 부모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성을 좀 쌓아가는 장면들이 있는 게 그들의 그 감정선에 따라가기에 좀 더 중국판에서 좀 묘사를 좀 섬세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사만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판이 훨씬 더 여자 주인공이 나는 집을 정말 갖고 싶어. 집이 필요해. 가정이 있으면 좋겠어.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집을 별로 신경 안 썼고 그 샤오샤오는 딱히 그런 말 안 했어. 난 그냥 북경에 살고 싶어. 난 돈 많은 남자 만날 거야.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집을 더 신경 쓰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출로서 어떻게 그 캐릭터를 다룰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 캐릭터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 우리나라 캐릭터 그러니까 구교환과 문가영이 연기했던 은호와 정원이는 너무 화사하고 예뻐. 잘생겼고. 문가영이 너무 예뻤어. 그러니까 멜로 영화의 남주 여주. 아니 어떻게 문가영 같은 사람 안 좋아해. 그냥 보면은 바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도 뭔가 여주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얘와 한번 사귀고 싶다. 애다른 감정을 더 많이 표현했던 것 같거든. 약간 모지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이 약간 바보가 되잖아.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더 신경 써서 캐릭터를 구축했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중국 캐릭터는 다른 거를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는 여자 주인공한테도 뭔가 틱틱대고 말도 약간은 함부로 하고 좀 와일드한 면이 분명히 있잖아. 어느 시점까지는 젠칭은 자기가 샤오샤오 좋아한다는 거를 몰랐었을 것 같아. 인정도 안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쟨 진짜 머스마야 막 이렇게 했잖아. 여자 주인공 자체도 그 중국판의 샤오샤오는 되게 진짜 선머스마 같고 막 왈가다. 술도 먹고 막 카드 게임 잘하고 되게 와일드한 그리고 막 뭐 수완도 굉장히 좋잖아. 넉살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좀 팔아주세요. 뭐 우리 가게 오세요. 막 이런 것들 엄청 잘하고. 진짜 생존을 위해서 뭔가 그 생존 스킬을 만렙을 찍은 그런 느낌? 그것도 이제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 캐릭터를 봤을 때 그에 반해서 이제 정원 캐릭터는 멜로 영화의 여주. 생각보다 너무 평범해서 아쉬웠어. 처음에 진짜 히피 스타일로 나오고 이랬을 때는 조금 더 약간 개성 있고 성격이 좀 강한 이런 중국판의 여주 같은 천방지축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 첫 씬 외에는 없었어. 그냥 되게 갑자기 인물이 단아해졌어. 똑똑하고 착하고 뭔가 열심히 살고 남친도 잘 챙기는 싹싹한 그냥 누가 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 예쁜 캐릭터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주를 놓친 은호가 바보야. 은호가 정신 빨리 못 차려서 이렇게 좋은 여자를 뭐 집안 배경이나 이런 거는 차치하고
사실 그게 안 보일 만큼 그냥 이 여자가 너무 괜찮아 보여서 그냥 저런 여자를 놓치네 아이고 정신 못 차리고 쯧쯧쯧 이렇게 느껴졌어. 중국판은 남자 주인공도 그 여자 주인공을 엄청 잘 챙겨주고 다 잘 돌봐주지만 본인의 상황이 개선이 안 되는 상태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다툼이 이루어지잖아. 둘의 성격이 굉장히 평온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장면들은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감정이 롤러코스터 타는 상황에서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됐고 양쪽 다 이해가 돼. 근데 한국판은 은호 캐릭터가 야 이 바보야 약간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감정선의 입체감이랄까 좀 떨어진다고 나는 좀 느꼈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 술집에서 뺨 때리는 씬이 중국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샤오샤오가 정말 갑자기 가고 냅다 빡 때리는 그런 성격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가영이 했던 정원은 저럴 성격이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감정이 한 번에 그냥 확 점프를 해버리지.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약간 이러니까 그런 점이 좀 다르게 쌓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한국 버전은 둘이 정말 연인으로서 그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그려졌다면 중국판의 그들은 사실 내가 걔네들이 꽁냥꽁냥했던 장면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 없었어. 그냥 둘이 약간 근데 의리는 느껴졌어. 예를 들어 전우 같은 느낌. 전우가 진짜 그 치열한 전쟁 같은 베이지 생활을 같이 살아가는 그 처음에 같이 살게 된 것도 진짜 그냥 좀 버티자 이런 느낌으로 집 구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한국판에서는 기숙사 구할 때까지 집에 있을게가 그냥 핑계처럼 그냥 아니 그니까 그 왜 나온 핑계로 거야? 집을. 나 그것도 갑자기 이해가 안 됐었어. 중국판은 남자친구랑 같이 살다가 쫓겨난 거지만 맞아. 한국판은 한국판은- 고시원의 옆에 소리 너무 나서 좀 어. 시끄러워서 그 다음에 창문으로 진짜 손바닥만한 햇빛이 들어와서 나한테 허락된 건 진짜 한 뼘만큼의 햇빛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슬펐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히 있는 집을 놔두고 나온 거야. 쫓겨난 느낌은 아니었어 샤오샤오처럼. 아무튼 그래서 좀 둘이 더 의리가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 같다. 그리고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 그 샤오샤오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많이 만나잖아. 그 남자들을 포커싱 하진 않아. 근데 우리나라판의 정원이가 만났던 사람은 선배 한 명이었거든. 그 선배 한 명이 너무 부각이 돼. 맞아. 너무 그 극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둘 사이의 얘기를 하는데 이 선배라는 존재가 그렇게 클까? 아 그리고 선배가 괜찮았어. 맞아. 중국판은 이상한 남자들을 그러니까 만나는. 나한테 베이징 집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남자 조건만 본 거지.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샤오샤오라는 인물의 성격이나 아니면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런 선택들로 인해 가지고 근데 정말로 청춘 드라마에서 여자 캐릭터가 남자 선배를 신입생으로 들어가는데 예비역 오빠들이 뭔가 듬직하고 의지가 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됐고 그 캐릭터가 거의 종반부까지 계속 나와. 갈등을 유발하는 장치로서는 뭐 괜찮은 선택이긴 했지만 감정을 쌓아가는 단계에서 이 캐릭터가 좀 방해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방해 요소라기보다는 은호가 정원이에 대한 감정이 너는 내가 아니면 더 이 선배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더 나은 상황에 갈 수 있을 텐데 넌 너무 괜찮은 여자여서 사실 내가 지금 너한테 사실 부족한 남잔데 너랑 같이 있는 게 난 너무 좋긴 한데 지금 내가 뭐 난 공모전도 안 되고 상황도 안 좋고 근데 더 뭐 잘생기고 부자에 취직도 잘 된 저런 형 물론 그 형 바람났지만 그런 형이랑 네가 잘 되면 더 잘 될 텐데 널 보내주진 못하겠고 질투는 나고 약간 이렇게 보여졌다면 그러니까 정원이를 조금 우월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면 본인 스스로를 억제기라고 생각하지. 약간 그랬다면 중국판에서는 샤오샤오가 괜찮은 여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진짜 내세울 게 없고 성격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느끼기에는 샤오샤오는 젠칭 아니면 맘붙일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거지. 제대로 된 어떤 사람에게 대시를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만나는 남자들이 뭐 되게 못생겼거나 아니면 바람둥이거나 그런 사람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샤오샤오의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 그래서 나는 샤오샤오가 마지막에 젠칭을 떠나기로 결심할 때 나는 그게 진짜 샤오샤오한테 엄청 큰 결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한테 유일하게 허락된 집이 될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내 조건에서는 젠칭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인데 이 남자를 내가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심하는 그게 너무 처절한 결심이라고 느껴졌거든. 그래서 지하철로 잡으러 왔을 때도 차마 날 잡지 못하는 젠칭을 보면서도 날 잡아줘라고 못하는 그게 너무 슬프게 느껴졌는데 한국판에서는 설정 자체가 정원이가 은호보다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고 은호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맞아. 그런 상황에서는 정원이가 제대로 머리가 있는 애라면 거길 벗어나는 게 맞아. 그게 은호한테도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샤오샤오는 정원이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 샤오샤오는 좀 생활력이 있긴 하지만 젠칭을 떠났을 때 당장 진짜 갈 곳이 없고 진짜 만날 남자도 없고 젠칭보다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다고 느껴졌는데 정원이는 은호를 그냥 여기서 손절치는 게 맞아.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그렇게도 간접적으로 드러나잖아. 샤오샤오가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나 이제 베이징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부모님은 고졸 출신인 걸 문제 삼았고 돈이 없고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문제 삼아서 샤오샤오의 능력을 문제 삼았단 말이지. 근데 한국판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잖아. 그 선배의 어머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어머님이 아 그래도 가정 환경이 중요하지. 직접적으로 능력을 의심하는 대사는 없었어. 그 여자의 단점은 보육원 기반이었던 출신이라는 거야. 한국판의 정원이는 그냥 다른 사람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선배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의 능력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샤오샤오 쪽이 더 마음이 쓰였어. 그러니까 저렇게 나가서 진짜 정원이는 뭐 잘 살 것 같은데 샤오샤오는 저렇게 나가서 쟤 어떡하려고 그러지? 어디 갈 데나 있나? 약간 그런 걱정이 들었어. 이 두 영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자 효과를 좀 다르게 줬다고 생각하는 게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 게임이라는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두 양쪽 작품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 양쪽 다.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를 찾는 게임이잖아. 찾아가는 여정을 플레이하는 게임인데 만약에 찾지 못해서 게임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되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남자 주인공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현재의 시점이 흑백으로 표현됐고 옛날에 우리의 추억이 컬러로 표현됐는지 그 게임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설명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야. 특히나 그런 게임을 스스로 개발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그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게임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서 쓰여야 되는 건데 그게 한국판에서는 좀 덜 쓰인 느낌.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현 시점 굉장히 성공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게 그 게임이 출시가 결국 됐고 엄청 성공을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그 게임을 개발하기까지 겪었던 그 역경을 그린 것도 한국이랑 중국판이 되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한국판에서는 공모전에 남자 주인공이 계속 떨어지다가 아버지의 안 질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취직을 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게임 개발 뭐 이런 걸 하게 되고 상사한테 얻어맞고 그러면서 삐뚤어지게 되는데 삐뚤어지기까지의 그 코र्스가 굉장히 좀 약간 납득이 안 됐달까? 엄청 되게 처음에 되게 다정했잖아. 맞아. 정원이한테 진짜 갑자기 엄청 삐뚤어져서 좀 나약한데?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중국에서는 그 남자 주인공이 진짜 큰 집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계속 뭔가 안 되고 아마도 그리고 그런 전과가 생김으로써 취직이 또 어려워진 그치. 부분도 있었겠지. 영화에서 안 그려졌지만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그래도 열심히 알바하면서 막 대학도 다니고 열심히 게임 개발도 틈틈이 하고 이러던 착실했던 사람이 확 꺾여서 정말 다른 페인이 돼버린 거가 이해가 됐거든. 중국판에서 보면은 그 게임 장면도 중간중간에 막 나오고 캐릭터가 왠지 진짜 젠칭 같고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딱 마지막에 만나서 컬러로 싹 바뀌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뭔가 임팩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판은 사실 그 캐릭터의 그 디자인 자체도 조금 별로기도 했지만 다뤄지는 방식이 중요하게 하지 않고 분명 흑백이 돼라는 그 대사가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게임 요소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 전혀. 맞아.
그리고 특히나 그 게임의 엔딩 부분도 맞아. 다 다르잖아. 음. 중국판에서 보면 그 게임을 플레이해서 엔딩을 본 사람들이 그 엔딩 화면에 다 접속을 해서 자기 코멘트를 남길 수 있게 됐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엑스들한테 지금 그립다, 뭐 잘 지내니 이런 멘트들을 띄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치 이게 막 이별 플레이리스트 밑에 주적 댓글 달아놓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접들을 싸고 있잖아 거기서. 근데 그 주접 싸는 게 젠칭과 샤오샤오의 이야기를 보고서 그 멘트를 보니까 그게 전혀 주접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 오히려 그 장치가 굉장히 이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 그리고 게임 잘 만들었는데 소구 포인트를 아주 잘 만들었어. 약간 이 생각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이 성공했겠구나. 왜 성공했는지도 그것도 이해가 된 거야. 근데 한국판에서의 게임은 굉장히 이 둘의 이야기의 부수적인 장치로서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 게임을 통해서 남자 주인공이 성공을 했구나라는 정도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주요하게 이 게임이라는 장치가 작동을 해야 될 텐데 그 작동이 안 됨으로써 캐릭터들이 오히려 입체감을 잃었다. 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왜 이 게임이 성공했지라는 그 동기가 없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이 자꾸 나는 드는 거지. 현실감이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만들긴 했을 텐데 중국에서는 그 사용자들의 코멘트가 막 있으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그 마음을 절절히 담아서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다 공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샤오샤오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나 그러니까. 보다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각각의 남자 주인공들이 게임을 개발하는 그 몰골을 보면은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 얼마나 절절한가. 그러니까 중국판에서 젠칭은 진짜 막 머리 떡지고 주변이 다 지저분한 상태로 담배 이만큼 그러니까 쌓여 담배 이만큼 쌓여 있고 그러니까 그 개발을 얼마나 절실하게 했는지가 좀 느껴졌다라고 하면 한국판의 은호는 뭔가 주변이 다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안경을 탁 쓰고 머리도 너무 정돈돼 있어. 깔끔한 상태로 하니까 회사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게임을 엄청 절절하게 절실하게 개발했다는 느낌이 조금은 중국판에 비해서 덜하게 느껴져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도 느껴지긴 했어. 그래서 중국판에서는 그 게임을 열심히 개발해서 샤오샤오를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하고 좀 막 열심히 개발한 느낌이라면 그런 느낌도 있어. 실제로도 게임 개발하고 나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산 다음에 샤오샤오를 다시 이렇게 어떻게 데리고 와야겠다. 그 의도가 보였지. 친절의 아빠를 보러 가서는 갑자기 자기가 집을 샀다고 말하면서 샤오샤오랑 화해도 안 해놓고 맞아. 아빠랑 샤오샤오랑 들어와서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은근슬쩍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 그래서 그 게임 개발의 동기가 어떻게든 샤오샤오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그녀를 찾아와야지. 내가 그날 플랫폼에서 잡지는 못했지만 내가 좀 더 나은 상황이 돼서 다시 잡아야지. 이런 느낌이 간절히 느껴졌다면 한국판에서는 그 말끔하게 된 게 오히려 연애가 이 사람한테 방해가 되는 건가? 게임 개발에 방해 요소가 있었나? 맞아. 그러니까 내가 페인처럼 게임만 하고 지내도 막 정원이가 나가서 돈 벌어오고 막 하니까 어떻게 생활은 꾸역꾸역 유지가 되니까 정신 못 차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게임의 엔딩 장면이 조금 아쉬웠던 게 둘이 만났던 그 노을 지는 바닷가 장면으로 이렇게 확 색깔이 들어오면서 변하는 건 예뻤다. 컬러가 되고 이런 거. 비주얼적으로 예쁘긴 했는데 나는 중국 버전의 엔딩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중국 버전 엔딩에서는 그 아버지의 식당, 시골 마을 식당 그 동화처럼 생긴 식당이 딱 가운데 있고 거기로 간단 말이야 캐릭터들이. 근데 그게 뭔가 둘 다 베이징에 살고는 싶지만 결국 마음의 고향, 진짜 집, 고향 집 거기에 둘이 가는 거가 정말 완전한 어떤 가족의 완성?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공간 더불어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공간 그런 게 되게 좋았는데 더군다나 그런 장면 이후에 샤오샤오가 뭔가 베이징에서 결국 정착을 못한 것처럼 약간 그려지면서 샤오샤오가 짐 다 싸놓은 거에 고향 마을 이름 막 써있고 그래서 짐을 고향으로 보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아버지의 편지를 보게 되잖아. 언제든지 힘들면은 돌아와라. 우린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뭐 이런 장면이 되게 거기서 감정적인 동요가 굉장히 있었거든. 젠칭뿐만 아니라 진짜 샤오샤오한테는 이들이 가족이었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시골
집 거기가 샤오샤오한테는 진짜 집이었을 수 있겠다 하면서 그 게임 속의 마지막 엔딩에 딱 박힌 그 집이 되게 마음에 남았어. 맞아. 그래서 거기서도 좀 차이가 컸던 것 같아. 노를 향해 가지고 소원을 빌었다라는 장면이 있었잖아. 그게 게임의 엔딩에 투영됐고 한국판에서 그 이후에 이들의 희망과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엔딩으로 가는 장치로서는 작용을 했다라고 봐.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좀 감정의 동요 그리고 너무 좀 절절하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느꼈던 건 어쩔 수 없이 중국판이긴 했었던 것 같아. 소원을 빌었고 게임에서의 엔딩도 그렇게 됐었고 은호도 성공했고 정원이도 성공했잖아. 건축사로서. 그러니까 둘 다 성공한 그림. 판타지지. 그러니까 판타지로 보고 아 너무 잘 됐다 박수 짝짝짝 하고 끝내는 결말을 원하는 사람들은 좋았을 거야. 한국판에서는 그래 거봐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잘 될 줄 알았어 이건데 중국판에서는 너가 페라리 타고 가는 걸 봤어? 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포르쉐였나? 뭐 어쨌든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걸 맞아, 봤어 맞아. 했는데 그거 나 아니야라고 하잖아.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그 그러니까 상상으로 젠칭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도 마음이 편했겠지. 그치. 샤오샤오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나 잘 됐으니까. 근데 샤오샤오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 결국에는 이제 베이징에 정착을 못해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 캐릭터가 되어버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서 좀 마음이 더 쓰이기도 한 것 같아. 그 페라리 그 대사를 통해서. 그 점이 한국과의 또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 이거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원작 소설 막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고 싶다 생각해서 찾아봤었는데 이게 막 긴 소설은 아니고 막 단편? 에세이집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게 신기했던 게 그 작가가 감독이야. 아 원작 중국판에? 그래갖고 혹시 알진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 홍콩 영화 같은 거 봤으면 봤을 건데 유야경이라는 배우가 있었거든? 그 배우가 작가이자 감독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고? 이러면서 이래서 좀 더 뭔가 감정선을 좀 더 잘 살리게 표현을 한 걸까? 인데다가 더 놀라웠던 건 그게 데뷔작이야. 대단하다. 감독 데뷔작이어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 사실 우리가 너무 막 한국판과 중국판을 비교해서 중국판이 결국 더 좋았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것 같은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원작이 좋으니까 이걸 또 만든 그치. 걸 거 아니야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원작이 좋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거듭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연출하는 방식, 이야기를 어떻게 오므릴까라고 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 결국에 이제 중국은 가족으로의 확장을 생각을 해서 플롯을 구성했다고 하면 우리나라판은 연인으로서의 그 감정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연출을 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딱 이해가 돼. 근데 어쨌든 이건 취향이라는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총평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캐릭터가 조금 고생을 해야 마음이 더 쓰여.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중국판의 캐릭터가 나한테는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나한테 좀 더 와닿았어. 근데 이런 게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물들이 너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이 극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갈등 상황만 있고 힘든 상황밖에 없어.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힘든 거 보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판은 보면은 참 좋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을 보고 굉장히 막 애뇌차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이 둘의 연애에만 딱 그 감정에만 집중을 하고 이 둘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성공적인 엔딩으로 향하냐 해피엔딩으로 치달으냐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제 새드 엔딩 둘은 결국엔 이어지진 않았지만 새드 엔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이 그림을 멀리서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판도 충분히 우리나라 정서에 어필을 했다. 충분히 좋은 영화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무엇보다도 과거에 그런 절절한 연애를 막 했었다거나 뭐 첫사랑이랑 막 아프게 헤어져 봤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훨씬 더 와닿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일 것 같긴 해 우리나라판이. 그게 좀 더 멜로 영화의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영화로서 좀 더 확장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중국판을 보는 걸 추천한다. 나는 그 주동우 배우
캐릭터가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그런데 그 좀 어떻게 보면 거친 베이징에서 살아남은 그런 또 캐릭터 너무 잘해서 정말 저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문가영 배우 진짜 너무 예쁘게 그려졌는데 좀 그 주동욱 배우가 연기한 샤오샤오를 먼저 보고 봐서 그런지 캐릭터가 너무 똑똑하다. 맞아. 너무 맞아. 똑똑해 보인다. 약간. 조금 단조롭기도 하지. 그래서 그냥 너무나 좋은 여자친구 상 약간 현모양처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좀 있어가지고 저런 여자를 놓친 게 바보지. 그냥 이렇게 단순해져서 힘듦 청춘의 그 복잡한 다이나믹은 중국판에서 조금 더 잘 그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두 가지 영화를 함께 보고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어. 우리가 그랬듯이. 맞아. 아 이런 게 조금 다르구나. 아 이런 쪽으로 집중했구나라고 하는 그 지점들을 조목조목 찾아가는 재미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한국판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중국판을 보면 좋을 것 같아. 맞아. 우리는 약간 거꾸로 중국판을 보고 한국판을 봤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작에 비해서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라는데 너무 집중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한국판을 먼저 보고 영화 괜찮다라고 느끼고 나서 중국판을 보게 된다면 중국판은 이렇게 다뤘네 라고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 맞아. 너무 맵고 진한 걸 먼저 먹었어. 맞아. 마라탕을 먹고 나서 설렁탕을 먹은 느낌. 네, 오늘은 한국 영화 만약의 우리 그리고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 이렇게 두 영화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두 영화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소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X가 그립다라고 하는 걸 중국판에서 그렇게 남겼듯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터 남겨보시죠. 저부터 남길까요? 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